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8.8%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황당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사상 최대 규모 약 110조 원 가까이의 주주 환원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터져줬는데 저번 주 금요일부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로는 세로뉴스 패턴으로 인해서 뉴스의 파라라가 좀 연출이 됐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삼성전자가 지금 이 주주 환원하는 방식이 아무래도 이 SK 하이닉스와 비교가 많이 됐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한 발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은 왜 그러면은 자사주를 매입해서 적극적으로 소각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할까라는 측면에서 이 금산분리법까지도 우리가 같이 체크를 좀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지금 어떻게 접근하고 있으면서 어디서는 지지가 연출될 수 있고 어디서는 저항이 연출될 수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전부 다 다뤄봐 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영상 내용 굉장히 중요하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댓글에다가는 지금 힘든 시기 보내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모두 다 파이팅해서 이 시기 한번 이겨내보자 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파이팅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급락이 연출돼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찍는 동안에 굉장히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가 파이팅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해 주시면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바로 이번에 110조 쐈는데 삼성전자 주주 환원 발표 후 장 초반 급락이라고 하는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요, 이번에 자사주 매입 소각 이 부분이 아주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자사주 매입 소각은 무엇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폭발적으로 펌핑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자사주 소각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냥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려워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쉽게 한번 여러분들께 비유를 좀 해봐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한 판을 똑같이 정해져 있는 판을 요만큼을 소각을 해서 나머지를 더 많이 나눠 갖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는 EPS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그 논리로 인해서 주가가 곧바로 반응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될 수 있는 게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이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즉각적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촉발할 수 있는 요소로 쓰일 수가 있는데,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진행하기로 이야기가 했었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금 배당 위주의 주주 환원을 추진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배당락까지 동반하면서 6% 중반대의 높은 배당 수익률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형이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배당 소득세 같은 이 텍스 프릭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본질적인 주가 상승을 원했었던 롱펀드들에게는 매력도가 떨어지는 그런 발표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자, 우리가 세 번째로는 이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와 대비해서 SK 하이닉스는 말씀드렸다시피 40조 원 규모의 직관적인 자사주 취득 그러면서 소각을 발표를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벤치마크 대상인 SK 하이닉스가 먼저 이렇게 강력한 주가 부양책을 꺼낸 이후로 삼성전자가 모호한 타임라인 발표를 해버리면서 이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안 좋은 부분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금산분리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짚어봐 드릴 예정인데, 금산법 10% 규제 배당 자사주 3전 주주와는 조합 변수되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보통주 추가 소각 시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3전 지분율이 10% 초과하면서 금산법 규제에 3전 자사주 소각 여력 10조에서 20조 그러면서 우선주 소각 비중이 커질 수도 라고 되어 있었던 부분이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금산법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과 산업을 분리해야 되는 법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의 지분율을 들고 있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것이 금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금융에 해당하는 게 어디 여러분들? 삼성생명, 삼성화재라고 보시면 되고, 산업에 해당하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요, 이것이 분리되기 위한 그 요건으로 해서 이미 이전부터 금산법에서 맞춰놓고 있는 기준점에 꽉꽉 채워서 삼성전자의 주식을 들고 있었던 이쪽 입장에서는, 갑자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요만큼의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해버리겠다라고 발표하는 순간 이 비율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금산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자사주 소각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제기가 됐었기 때문에,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금산법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아니면은 삼성생명이라든지 삼성화재가 지분을 퍽퍽 매도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사주를 소각할 테니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서는 지분을 그냥 던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대량의 매도세가 나올 수 있는 오버행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금산법이 해결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뇌피셜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앞전에 보시다시피 이 대통령 AI 투자 금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라고 하는 내용의 이슈가 이미 작년 10월 달에 바로 이 샘 알트먼 CEO가 우리나라에 방문을 하면서부터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충분히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논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지 간에 이 AI 투자를 위해서 이렇게 금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까지 이야기가 나왔었던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하고 가장 대장주 어떤 종목입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번 자사주 소각 이벤트에 대한 내용의 이슈가 계속적으로 제기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금산분리 완화 제도까지도 검토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일단 희망사항으로 가져가면서, 자,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시장 참여자로서 지금은 이 그들의 포지션에 맞춰서 같이 대응을 이어나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여기까지 영상 내용 좀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 종합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을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는지까지 같이 살펴볼 건데, 오늘 하루 동안에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3조 8천억 가까이 매도세를 쏟아내면서, 자, 선물 같은 경우에도 살짝 매도를 쏟아내고 있는 중이고, 콜옵션과 풋옵션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하방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수치만으로 오늘 하루 동안에는 정말 외국인들이 어마무시하게 코스피 현물 매도, 그러면서 코스닥은 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소액 사고 있고, 자, 선물 같은 경우에도 매도하고 콜옵션도 매도하니까 하방 포지션이면서 풋옵션 매수는 상방 포지션이 아니라 하방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주식 선물도 1조 가까이 매도하고 달러 선물을 매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오늘 거의 코스닥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포지션에서 하방 포지션이 좀 커지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외국인들 지금까지의 포지션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단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서 나쁠 것이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7조 7천억 가까이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에서 현물을 매도를 가져가면서, 선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3조 4천억 가까이의 매도가 쌓여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난 한 달 동안을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서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 사고 있었던 외국인들이 오늘 드디어 이렇게 매도를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무섭게 현물을 매수하면서 끌고 오면서도 이 윗구간에서는 계속 꾸준하게 무엇을 모아주고 있었다? 바로 이 파생시장 쪽에서의 하방 베팅을 모아주고 있었다라고 요약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꼭 여러분들께 체크를 해봐드려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8월 13일 날 있었던 공매도 280만 주 가까이 발생을 하면서 꾸준하게 100만 주 이상의 공매도가 적용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최근에는 업틱룰 예외 조항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8월 11일까지만 해도 업틱룰 예외가 비중이 더 적었었던
상황에서 이제는 업틱룰 예외가 이렇게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났었던 8월 13일의 상황도 체크가 되실 거고, 최근의 구간에서도 보시다시피 업틱룰 예외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네이키드 숏 전략, 그러니까 좀 더 공격적인 숏 포지션이 취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면서,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포지션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어디서는 지지가 연출될 수가 있고 어디서는 저항이 연출될 수 있을지까지 같이 좀 체크를 해봐 드리고자 하는데, 자, 우리가 이 1060포인트를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얼마였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요, 25만 9천 원이었던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지수로 환산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코스피 지수로 6721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윗구간에 어디서는 저항을 받을 수가 있으면서 아랫구간 어디서는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까지 같이 한번 체크를 좀 해봐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보시다시피 1060포인트,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가 1060포인트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수 환산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6721이라는 코스피 지수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25만 9천 원이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서는 어디서 저항을 받을 수가 있으면서 아래에서는 어디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까지 여러분들께 같이 좀 체크를 해봐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이 106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쭉 올려봤을 때는 미결제 약정이 이렇게나 2500개 가까이 걸려있는 이런 구간이 바로 1100포인트 라운드 피겨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시다시피 6975라는 숫자가 등장하고 있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6975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 포인트는 1100포인트로 코스피 200 지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자, 이때 삼성전자의 주가가 얼마인지 여러분들께 계산을 좀 해봐 드리고자 합니다. 요거 계산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죠. 쉽게 생각해서 6721 때 몇입니까 여러분들? 6975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6721일 때의 삼성전자의 주가가 25만 9천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삼성전자 우리가 알고 싶은 주가는 X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과거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다 배우셨을 겁니다. 요거랑 요거랑 곱한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곱해주고 X를 구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요거 두 개를 곱한 것을 요거로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봤을 때는 26만 8,788원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반올림 해서 계산을 해봐 주시면은 26만 9천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1차적인 저항선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그러면서 1150포인트 행사가를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미결제 약정이 꽤나 많이 걸려 있는 이런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기 때문에, 1150포인트를 기준으로 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92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것을 삼성전자의 주가로 계산해 봤을 때는 28만 1000원이라는 가격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하방으로 빠진다라고 했을 때까지도 우리가 같이 체크를 꼭 해봐 주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일단 지금 그 구간까지 거의 다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 구간이 어디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포인트에서 1차적으로 우리가 지지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1050포인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6008포인트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을 삼성전자의 주가로 환산을 해보시면은 25만 6,500원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더 추가적으로 빠진다고 했을 때는 지금 1000포인트에 약 3000개 가까이 미결제 약정이 걸려있는 어마무시한 물량이 걸려있기 때문에, 자, 1000포인트까지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의 주가를 기준으로 24만 4,500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난잡하게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차트에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차트에서 한번 표시를 해보시면은 정말로 지지 저항과 굉장히 잘 맞는다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지지가 연출되고 있는 이유 자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25만 6,500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지지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옆으로 횡보 과정을 보여주는 걸 지켜보면서 우리가 이 지지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구간이면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저항선을 받아줄 수 있는 구간은 이렇게 저항을 과거에 반복적으로 받아줬었던 구간이자 저항이 돌파되고 나자 지지로 바뀌었었던 구간인 어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26만 9천 원이라는 가격대를 1차적인 저항선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28만 1000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격대 중간에 이렇게 거의 이렇게 7000원 정도 넘어가는 오버슈팅 구간도 분명하게도 연출이 됐었지만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저항선을 형성해 줬었던 구간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지지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는 닿아주지 못한 상태에서 반등 흐름이 연출됐었지만은, 우리가 길게 당겨놓고 봤을 때는 반복적으로 그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줬었던 24만 4,500원의 가격대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지지와 저항 일단 체크를 해봐드리고 있지만 이 구간에 지금 닿았다라고 했을 때는 덜컥 매수 타점을 들어가실 겁니까? 기계적으로 닿는 구간에서 매수 타점, 그러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 이렇게 잡아가시면 맹신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닿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만약에 선물 매도세가 쏟아져 나오면서 빠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 구간에서 선물 매도세가 진정이 되면서 이 매크로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지금 변하고 있으면서 도대체 어떤 논리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연출해 줄 수 있는지까지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우리가 타점을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영상 촬영을 해드렸었던 때를 기준으로 보시다시피 코스피 현물 매도가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닿자마자 우리가 다짜고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확실한 지지를 확인하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매수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아무래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코스피 어떤 식으로 외국인들이 대하고 있으면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고 있는지 매도를 하고 있는지, 콜옵션 풋옵션은 상방 베팅인지 하방 베팅인지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서 데이터 뜯어보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너무 불가능한 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서 우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구독자님들에 한해서 무료로 좀 문자 타점 안내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7605-8354번으로 삼성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는 분들께는 삼성전자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우리 단기적인 관점에서 어디서 지지를 받아줄 수가 있으면서 이 지지가 지금 연출되고 있는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다시 한번 매수를 들어와 주는지, 프로그램은 지금 이렇게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세가 진정이 되는지 하나하나씩 지켜보면서 대응 타점 이어나갈 수가 있도록 할 거고요. 물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그런 타점이 100% 맞을 수는 없겠지만은 당연히 100% 맞추는 건 불가능하겠죠. 좀 더 여러분들 입장에서 높은 구간에서, 확률이 높은 구간에서 어디서 지지가 연출될 수 있는지, 지금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이 야금야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지지가 어느 정도 연출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찍고 깨고 나서 돌려주는 거 지켜보면서 지지를 확인하면서 사는 것이 확인 매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확실하게 거기 발바닥 끝에서 잡는 것은 아무도 못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발바닥 끝에서 잡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메리트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돌려 세워봐주는 걸 지켜보면서 이 발목에서 잡아가실 수 있도록, 그러면서 매도 같은 경우에도 어깨에서 매도하실 수 있도록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구독자님들께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7605-8354번으로 삼성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삼성전자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영상에서 분명히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는 최근의 구간에서 꽤나 많은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지만은 무작정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미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이런 급락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분명히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최악의 케이스는 중장기적인 우하향 관점으로 진행되는 것이 최악의 케이스면서, 만약에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박스권 과정으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가두리 양식장을 쳐놓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미 이렇게 미결지약정이 걸려있는 것만 봐도 외국인들의 포지션에서의 그 속셈이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분명해도 삼성전자 그런 구간이 두 번이나 여러분들 입장에서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HBM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다가 결과적으로 기술력이 없는 것이 밝혀지자 이렇게 급락이 연출됐었던 상황인데, 자, 여기서 거의 극한의 박스권 행보 과정을 거쳐줬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렇게 저점에서 닿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지지를 해주는 걸 지켜보면서 매스타점 들어갈 수 있을 뿐더러, 고점에서는 우리가 단기적인 고점에서 뜨는 시그널과 바로 이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지켜보면서 매도 타점 반복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었던 그런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박스권을 뚫어주면서 올라갔기에 망정이지, 자, 올라가주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이런 구간도 분명히도 연출이 됐었는데, 자, 어떤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딱 이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삼성전자가 코로나 유동성 장세로 96,800원이라는 최고가를 찍고 난 이후로 여기서 버텨주나 싶더니만 갑작스럽게 추가적인 급락이 발생하는 바람에 무려 거의 5만원대까지 밀렸었던 상황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서 우리가 이런 데서 들고 있는 게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죠. 자, 이 구간까지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박스권 안에서의 대응 이어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
89를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입장에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바탕으로 이 대응을 해나갈 수가 있다고 하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접근하심에 있어서 이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말씀이고,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구간도 다짜고짜 신고가 가겠지라고 생각한다라기보다는 박스권 횡보 과정을 거쳐줄 확률까지도 생각해 봐야 되고, 진짜 안 좋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중장기적인 우하향 관점을 만들어 내놓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겠는데, 자, 이것도 여러분들 올라간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게 아니라 우리의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도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 세상 일은 모르는 건데,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지금 D램 같은 경우에는 금방 따라잡을 수가 있는데 HBM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금방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거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가 어떤 식으로 이 미래에 움직일 것에 대해서 베팅을 하신다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는 대응을 해나가셔야 되는 영역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결과적으로 여기서 매도하고 나서 이런 데서 다시 한번 잡는 것은 우리가 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정말로 수도 없이 많은 급등주라든지 종목들이 분명히도 이런 구간이 있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에코프로라는 종목도 있죠. 자, 에코프로라고 하는 종목을 잘 아실 텐데, 자, 에코프로라고 하는 종목이 이때 당시에 150만 원을 찍었을 때 200만 원 가져야를 외치고 있었던 분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만, 이 구간에서 일단 매도를 우리가 챙겨가는 게 맞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이유가, 자, 그 이후로 에코프로가 엄청나게 빠졌다가 다시 한번 여기까지 올라왔었던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덥석 만약에 매수를 진행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떨어지는 구간에서 일단 잘라내고 나서 다시 한번 저점에서 매수하던가 하는 방식이 분명하게도 훨씬 더 나은 트레이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에코프로가 다시 한번 여기까지 올라가든 말든 요거랑은 사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일단 팔고 나서 다시 한번 저점에서 줍는 것이 승자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언제든지 꺾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번에 금산분리법을 만약에 손본다라는 내용의 이슈가 터져버리는 순간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의 이슈가 터져준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하게도 삼성전자 미친 듯이 올라갈 수가 있겠고, 또한 마찬가지로 미국 쪽에서도 계속 이에 대한 수요는 끊일 수가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 결과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은 이것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는 자를 때 잘라야 되고 다시 한번 주울 때 주우면서 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반복적으로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 안내를 좀 드릴 건데, 7605-8354번으로 삼성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는 분들께는 이 삼성전자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 안내를 문자로 좀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사실 이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뭐 대한광통신 같은 종목들도 정확하게 이런 구간에서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 자체가 있는데, 아니 당신이 도대체 언제 이때 매도 타점을 줬다라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희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5월 12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분명하게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죠.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바로 이 패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지금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자리다 보니까 우리가 중장기 이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매수 타점을 다시 한번 공략해 들어가면 되는 구간이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 구간임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대한광통신의 가격이 28,250원, 이 최고가를 찍었었던 31,500원이 나왔었던 5월 12일 날에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자, 그 이후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쭉 빠지게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매도에 대한 부분 어느 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은 6월 26일 날, 요 날에 딱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6월 27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K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에 대한 부분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반발 매수세인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매도 타점을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때 당시 가격
가격이 보시다시피 33만 9천 원 영역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때 챙겨가셨던 분들 지금까지 마음고생하시는 일 상대적으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딱 이 타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낙폭에 대해서 여유롭게 대응할 수가 있었던 삼성전자라고 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300만 원을 찍고 빠질 것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290만 원대에서의 매도까지 말씀드렸었던 영상이 바로 6월 23일 날 촬영했었던 SK 하이닉스 영상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 오르는 리테스트의 형태가 나타날 확률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지금 자막에서도 보시다시피 살려준다라고 했을 때 비중을 극도로 줄이시는 것을 먼저 추천을 드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이후로 하이닉스 엄청난 낙폭이 나왔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챙겨가 보시자라고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이후로 이렇게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계속 매수 타점에 대해서 잡아가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참고하고 있는 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추세에 따라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간 이후로 자, 한 번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다가 바로 이 구간에서 매도에 대해서 챙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타점이 또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 구간도 이렇게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때 당시도 보시면은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라고 나왔었으니까 사실상 그렇게까지 챙겨가는 것은 없었던 상황인데, 자, 그 이후로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챙겨갈 수 있도록 단타 관점에서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충분하게 챙겨가실 수 있을 만한 구간을 명백하게도 짚어봐드리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번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300만 원 라운드 피겨 자리 부근까지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매도 신호가 이렇게 포착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건데,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이렇게 짚어봐드리고 있는 그런 신호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이 타점 잡아서 대응하는 게 너무 어렵다, 매번 유튜브 보고 대응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7605-8354번으로 지표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 지표까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타점과 더불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하이닉스의 타점이 궁금하면서 지표 같은 경우에도 같이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닉스에다가 같이 이 지표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다가 지표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대한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 지표까지 우리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고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오늘 삼성전자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앞으로도 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